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통풍 특집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풍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통풍은 알려진 병이지만 신기하게도 잘 알려진 병의 그 병태 생리 또는 어떤 관리법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옛날 40년 전, 50년 전 얘기를 아직도 유튜브,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그냥 단순히 아픈 병이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타깝지 않을 텐데, 통풍은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여러분에게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 등의 그런 아주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아주 장애를 만드는 그런 병입니다. 통풍은 일단 통증이 극심하고 관리가 까다로운 질환으로 돼 있죠. 통풍의 어떤 증상, 치료, 식이요법, 생활관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통풍을 아주 극심한 정도까지 겪어본 의사의 이야기이자 그 의사가 공부를 제대로 해서 통풍을 완전 정복하고 지식으로 이제 확실히 자리매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풍이 처음 온 것은 17년 전이었고 가장 심했을 때는 12년 전, 11년 전 그때였습니다. 통풍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고요. 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너무 아파서 깨는데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냥 막 토할 것 같은 막 진짜 토가 나오는 그 정도 통증이에요. 여러분 아파서 토할 정도라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 진통제 주사하고 스테로이드를 주사로 먹는 거 말고요. 주사로 6대, 7대를 맞으면서 생활했고요. 여행 갈 때도 약하고 주사를 그냥 한 움큼씩 가져갔어요. 저는 의사니까 그 주사를 그 스스로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었는데 처방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여행 갈 때 가지고 갔던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통풍의 통증이 얼마나 극심한지 정말 지금도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몸소 다 겪었습니다. 아픈 것이 너무 무서워서 매일매일 약을 먹었죠. 그리고 철저히 식이요법도 했고, 그런데 요산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같았지만 약과 어떤 식이요법에 관계없이 계속 통풍이 왔고 계속 통증이 와서 너무 아팠습니다. 결국 약물 치료의 중요성을 깨닫고 통풍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답이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빨리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것만 알면 아무 문제 없는데 말이죠. 좀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페북소스타트, 페브릭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사용되고 효과적이고 용량 조절이 쉽습니다. 통풍은 이 병이 확실히 어떤 병인지 알려져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 물론 원인은 잘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돌아가는 병인지는 압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통풍은 6개월에서 1년, 정말 심한 사람은 한 1년 반 동안 약을 잘 먹으면 통풍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예방만 하면 됩니다. 이 무서운 통풍이 안 오게. 그게 통풍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확립되어 있는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발 이상한 민간요법이나 영양제,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물질 그런 거 드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죽어요. 빨리 죽습니다. 정말입니다. 고기하고 생선류를 먹지 않고 식이요법도 다 해봤죠. 그런데 요산 수치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보가 부족하겠어요. 제가 통풍에 대해서 말하는 하나하나가 다 검증된 얘기니까요. 여러분은 제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발 곁다리로 세지 마시고 제 얘기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통풍은요,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음식 조절은 그에 비해서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통풍이 발생하는 기전도 똑같아요. 먹는 거로 올라가는 거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 몸 안에서 생성되는 게 10배가 됩니다.
스스로 생성되는 게. 그래서 음식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물론 10%도 중요한데 실제로 90%는 약으로 해야 됩니다. 약으로. 그래서 음식 조절을 설사 잘 못하더라도 약만 잘 드시면 많이 괜찮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해 드리는 말인데요. 제발 음식 관리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음식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외우라고 노래로 만들어 주는 것도 봤습니다.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외워라. 특징이 뭐다. 어떻게 외워라. 안 되니까 노래로 외워라. 이게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이 그 정도로 통풍 환자의 치료에 중요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알려주는 내용을 유심히 봤는데요. 그 알려주는 내용도 잘못됐어요. 뭐 퓨린이 뭐가 높고 요산이 뭐가 올리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됐어요. 잘못된 내용을 그렇게 가르쳐주면 어떡합니까? 그 중에 제일 잘못된 게 뭐가 있었냐면 고기는 요산을 많이 올리니까 안 되고 뭐 밀가루, 뭐 탄수화물, 밥 이런 거는 다 괜찮다. 빵 이런 거 괜찮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밀가루, 빵, 뭐 면 이런 게요. 고기보다 훨씬 많이 올려요. 감자도 고기보다 훨씬 많이 올립니다. 요산을. 감자, 밀가루, 설탕 그리고 콜라 사이다 이거는 뭐 고기보다 훨씬 안 좋아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통풍 한창일 때 탄수화물만 먹기 위해서 라면 국물 빼고 라면만 먹고요. 고기 먹고 싶었지만 고기 안 먹고 그다음에 국수 삶아가지고 국수 또 먹고 맨밥 먹고 맨밥에 김치만 먹고 막 그랬습니다. 별거 다 있죠. 뭐 조미료 먹지 마라, 뭐 매운 거 먹지 마라, 짠 거 먹지 마라. 통풍에 먹지 말아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거 다 지켜봤어요. 근데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음식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가르쳐준 내용이 틀렸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통풍은 정말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통증으로 끝나지 않아요. 혈관을 망가뜨려서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신장 질환 이런 것들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장이 조금 안 좋아요. 완전히 안 좋은 건 아니고 경계선에 약간 미칠 정도로 안 좋습니다. 원래 경계를 좀 넘어가서 신부전 쪽으로 약간 넘어가 있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요산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정상은 정상인데 높은 그런 쪽으로 왔었고요. 기타 다른 동맥경화나 그런 어떤 심장 문제 그런 것도 사실 뭐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한 건 있는데 환자분들 오면 제가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심장 문제, 심근경색 문제 그런 거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풍 관리 안 하면요, 여러분 빨리 죽습니다. 제가 다 겪어봤고, 그리고 심각한 합병증도 웬만큼 또 겪어봤죠. 큰일 날 뻔했죠. 그때 잘못됐으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고 이렇게 좋은 내용을 말씀 못 드렸겠죠. 여러분들도 관리 안 하시면 빨리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남고 아주 후회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겁줘서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이게 다 수많은 논문을 읽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논문을 얼마나 읽었냐고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죠? 제가 대략 논문을 한 300편? 한 그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통풍에 관해서. 아무리 안 읽었어도 더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외 웬만한 유명한 논문은 많이 읽어봤죠. 우리나라가 되게 특징이 뭐냐면 통풍에 관한 논문 중에 좀 이렇게 류마티스 내과에서 통풍을 많이 다루는 분들, 공부 많이 한 분들은 정확하게 쓰시고요. 아직도 저 변두리에서 통풍이 뭔지 잘 모르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쓴 논문은 통풍에 대한 기본 개념도 못 잡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통풍 관련 논문은 제대로 통풍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논문을 보면
외국 논문도 우리나라 논문하고 비슷하게 통풍에 대한 올바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제가 공부를 다 해서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통풍 관리에는요, 생활 습관 개선도 물론 필요하죠. 그래서 뭐 밥 조금 먹고 술 담배 끊고 뭐 규칙적인 운동, 체중 유지,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거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통풍은 약이 거의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풍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약물 치료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페브릭 같은 약물은 아주 효과적이고 용량 조절이 쉽습니다. 알로퓨리놀, 자이로릭이라는 약은 좋은 약인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대로 쓰는 의사 선생님들이 잘 없어요. 자이로릭은. 왜냐하면 용량 조절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이로릭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쓰는 약의 용량이 한 300ml 내지는 200ml 그런데요. 실제로 환자들의 요산을 효과적으로 낮추려면 한 400ml 이상 줘야 됩니다. 용량 자체부터가 틀린 거고, 적정 용량을 맞추는데 제가 대략 계산해 봤더니 요산이 좀 많이 높은 분들은 용량 맞추는 데만 7, 8개월이 걸립니다. 좋은 약이지만. 그런데 페브릭은 좋은 약이지만 그리고 용량 조절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처음부터 먹어도 되고 합병증도 굉장히 적습니다. 알로퓨리놀, 그 자이로릭은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합병증이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약으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부작용이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페브릭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페브릭 약 회사와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통풍은 정말 관리도 쉽고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통풍에 초입에 있는 사람들은 통풍이 수명을 단축시킨다, 엄청나게 큰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약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통풍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계속 설명드릴 거고요. 이 내용들을 한 방에 보시라고 제가 책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통풍 이 책이 다다음 달에 10월 달에 나옵니다. 이 책을 사서 보시면 통풍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리고 얼마나 또 관리하기 쉬운 병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풍전도사 털보이사였습니다.